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등극을 했어요. 삼성전자 본주하고 원래 삼성전자 본주가 있고 우선주는 따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본주가 계속 부동의 1위였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잠깐이지만 지금 1위로 올라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주도주의 대변화가 늘상 나타나는데 시가총액으로 바라본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시류의 흐름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던 1990년대부터 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면 꼭 그 시가총액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는데 그 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그 컴퓨터 혁명이 나타날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위가 어디였습니까? IBM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1960, 7, 80년대 IBM 컴퓨터 우리도 뭐 MS 도스 배우고 뭐 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은 고 이전, 그러니까 MS 도스 이전이죠. IBM 컴퓨터는 이제 산업용 컴퓨터 혁명이 나왔으니까 우리 IBM 컴퓨터 거기에 이제 뭐 대충 보면 한 80년 전후에 시총 1위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윈도우 만든 그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PC 보급이 되면서 MS 도스가 나오면서 MS 도스, 로터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로터스가 지금의 엑셀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올라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 90년에서 뭐 2000년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엑손 모빌이라고, 얘가 이제 고유가 시대에 이제 바로 $100 가면서 엑손 모빌이 시가총액 1위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게 아이폰이 나오면서 2010년대에 가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승승장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2020년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엔비디아가 1위죠. 이 흐름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그 세계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만 해도 은행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단연 한전이었습니다. 한전이 1위, 한국전력공사죠. 한전이 1위였고, 우리가 이제 그 한전, 한국통신 공사죠. 쉽게 얘기해서 이 공사, 우리 이제 저 공무원하고 공사하고 이 인기가 이제 많을 때 아닙니까? 이런 이제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급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연봉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공사 선호도가 이제 높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 한전이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상위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 포항제철이었죠. 그때 포스코, 포항제철 공업인가 하여튼 포스코가 이제 시가총액 2, 3등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런 공기업들이 주로 많이 포진돼 있었다, 이런 기억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한일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일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제일은행, 조흥은행 이런 것도, 하나은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이 한일은행이 나중에 IMF 터지고 나서 얘들이 그 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하고 합치면서 2000년인가 한빛은행으로 가가지고 2000년 이제 개박살 났을 때 합병하면서 2000년 여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동전주로 거의 갔다가 뜨겁게 달궜던 회사가, 대장주가 그때 한빛은행이었는데, 요렇게 이제 구조가 됐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은행,
요런 회사들이 상당히 컸는데 이제 IMF 때 망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조흥은행도 상당히 컸어요. 조흥은행이 나중에 이제 이게 2000년경까지 있었습니다. 2000년인가 어디 조흥은행이 한일은행인가 어디 합쳐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이 더 컸었어요. 근데 주택은행을 잡아먹은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한전, 포스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쪽에 이제 뭡니까? 그 밑단에 이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한국이동통신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공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포스코, 한국이동통신 이런 종목, 한국이동통신은 이제 그때 성경에서 그 인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얘가 한국이동통신이 시가총액이 한 5등 정도 됐을 거예요, 내 기억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그쯤에 있었어요.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등, 5등 뭐 이런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IMF가 터지고 나서요. IMF가 터지고 나서 그 IMF 터지고 나서 인터넷 혁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터넷 혁명이 나올 때 시가총액의 이제 변화가 이제 대대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 직전까지는 한전이 부동의 1위였고, 그거 뭐 계속 뭐 1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뭐 한전이 항상 뭐 시가총액도 규모도 컸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 이렇게 되다가 IMF 지나면서 은행들이 싹 망해버렸잖아요. 상당수가 망하고 인수합병이 되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 나라가 망한데 은행이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참 밑으로 이제 아마 9등 10등 가야지 이제 주택은행 합병한 그 국민은행 정도가 이제 막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은행주가 싹 빠져버리고 나서 우리 이제 여기 한전이 이제 밀리고 인터넷 통신혁명이 나오면서 한국통신공사가 한통이죠. 한통. 이 한국통신공사가 1위로 올라왔어요. 한국통신공사가 그 당시에 1위로 올라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한국통신공사가 1등으로 올라온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통신 프리텔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단박에 1등이 됐어요. 한국통신 프리텔이. 그러면서 상한가를 상장하자마자 몇 방을 쳐가지고, 점으로 몇 방을 쳐가지고 그게 이제 그 99년 2000년 초, 그 연말 200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 99년 끝 무렵이나 2000년 초였는데 상한가를 몇 방을 찍었는데, 그때도 016이 더 컸거든요. 016보다. 016이 이제 KT 프리텔인데, 한국통신 프리텔인데, 한국통신 프리텔이 시가총액을 012를 앞서버린 거예요. 016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밑에 이제 한솔 램닷컴 018이 뭐 시가총액 2든지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 그래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1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SK텔레콤이 그 시총 또 1, 2 그 범죄에 있었는데, 이 SK텔레콤이 쳐 올라가가지고 500만 원을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저번에 그 삼성전자도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액면가 500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10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그 가격이 그렇게 됐듯이 SK텔레콤도 이때 그 500만 원을 넘어가지고 이것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50만 원이 액면가를 이제 5,000원을 500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그 90년대 중반에 제가 주식시장 할 때는 뭐 한국통신, 프리텔, 포스코맨 이런 거, 은행주 뭐 이런 거, 한국통신, 삼성전자 이런 것들 하고 있었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애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통신주가 주도였으니까 이제 KT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통신공사가 합쳐져 가지고 1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LG정보통신이 또 당연히 LG에서도 이제 통신을 하니까 얘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데이콤이 이제 현대 데이콤입니다. 그래서 현대 데이콤이 이게 이제 데이콤이 좀 부각이 덜 되다가 99년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데이콤이 거래소에 제일 세게 움직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세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에 샤롬 기술이 있었다면은 데이콤이 제일 세게 움직인 종목 딱 하나 찍으라면 데이콤이었어요. 이게 이제 LG가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지금 하이닉스죠. 요리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데이콤을 현대그룹에서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LG U+하고 합쳐가지고 얘가 LG 정보통신하고 합쳐가지고 얘가 LG U+가 된 겁니다. 지금 LG U+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요때쯤 해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나. 원래 한국이동통신이 한 5등 전후에 있었고 삼성전자가 한 3, 4등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 쪽이 커가면서 반도체도 이제 점점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요쯤 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시총 1위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1위가 계속 됐던 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다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제 그 1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99년에 요렇게 쭉 99년에 움직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골드뱅크 이거 잘 해먹었어요.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우리 IT 1호로 해가지고 중앙정보의 김석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작전했냐 어쩌냐 뭐 윤석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쳐 올라간 그런 형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99년에 뭐가 있었냐면 다우그룹에서 키움증권을 만들어가지고 날라쳤어요. 다우 기술이 이 혁명이 일어난 증권사에. 그리고 미래산업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 해가지고 미래산업, 다우기술 요 두 종목, 데이콤이 이제 가장 셌고 개별 중에서는 다우기술, 미래산업이 쳐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투사의 권성문이가 이제 그때 날리고 있을 텐데, 증권사에서는 뮤추얼 펀드에 박현주가 등장해갖고 날렸고, 권성문 회장이 한국종합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날릴 때, 요렇게 이제 구도가 됐다가, 얘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대세, 99년 말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Y2K가 나와가지고 난리 종말론이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한 이틀인가 더 쉬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에 그 99년 말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산업 같은 거 뜬 거거든요. 미래산업 이런 것들이 떴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 인터넷 혁명이니까 네트워크 혁명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코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지금은 주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떠냐. 그 중에서 종목 하나만 찍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떠냐 저쩌냐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많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가장 영향력이 컸어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시스코 시스템즈에 따라서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좌우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야후라는 종목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야후라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실적 나올 때는 뭔 이슈가 나올 때는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시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네트워크 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나중에 늘어나가지고 99년 말에 이렇게 돼서 쭉 그 다음에 2000년에 폭락이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쭉 빠지고 나니까 여름에 뜬 게 두 갈래로 떴는데, 두 갈래로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한빛은행이 이 상업은행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일은행과 상업은행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빛은행이 탄생이 돼 가지고 이 동전주로 추락해 가지고 이 애가 동전주에서 이제 쳐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한빛은행하고 바로 이때가 얘는 이제 뭐 세력성으로 해먹은 거라고 한다면, 뭐 실험 기술 이제 몽땅 빠져가지고 여름에 이제 초여름에 이제 해먹은 거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여기서 주도적으로 움직인 게 바로 안암반도체입니다. 안암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반도체예요. 요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스코 영향력보다는 인텔이 바로미터가 된 거예요. 주가가 인텔이 바로미터가 돼서 움직였고, 그때 주도주는 안암반도체였습니다. 이때 주도주는 안암반도체가 시장 주도주였어요. 그 시장 주도주였고, 바로 제가 이 안암반도체를 추천해 가지고 초대박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 낱개 종목으로 환인제약을 300% 그 폭락장에 날릴 때예요. 이때가 환인제약 300% 날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안 돼서 또 추천한 종목이 녹십자인데, 녹십자에 또 200% 났어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나면서 요게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바이오라는 말도 안 썼지만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그때 주도주는 어쨌든 폭삭 주저앉았다가 중간에 이제 반등 나오는, 6개월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에 주도주는 안암반도체였고, 삼성전자,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더럽게 무거웠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여하튼 간에 요러면서 시가총액 1위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시가총액 1위인 겁니다. 지금도 1위야. 잠깐 하이닉스가 올라왔지만 그렇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거의 뭐 지난 아까 얘기했지만 90년대에는 세계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 공사, 한국통신공사, 특히 한전이죠. 한전 1등, 포스코 2등, 뭐 이제 막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 뭐 5등, 삼성전자 한 3, 4등,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 그 밑에 뭐 데이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금성, LG전자 뭐 이런 것들 요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은행 싹 물갈이 되고, 지금도 은행 보면 시가총액 1위 뭐 10위 안에 이제 한두 개 들어갈까 말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장 좋을 때나 그것도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쭉 이렇게 되다가 삼성전자 바뀐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세계 공장 해가지고 2005년부터 해서 2006, 2007년,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 전쟁 나오고 나서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주도주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 조선주, 그 다음에 STX 펜오션을 중심으로 한 대한해운하고 같이 여기에 벌크선 중심에, 왜냐하면 벌크선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이 배 중국에서 제조를 하니까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회사, 배 그런 것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심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초선주라도 해운주라도 그쪽 중심의 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래도 시가총액 1위까지는 가진 못하고 현대중공업이 그때 한 2등
3등 정도는 확실히 왔는데 2등까지도 좀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가 삐까삐까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당연히 포스코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포스코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또 뭐 2, 3, 4등 요 안에 또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좀 보면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프라임 나와가지고 개차반 돼가지고 또 은행주가 묵사발 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면 은행주는 묵사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조선주 거품이 빠지고 나면 우리나라 수출 2대 품목이 뭡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시가총액 상위를 딱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뭐 딱 정해졌어요. 삼전, 뭐 현대차,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 포스코,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딱 잡혀버린 거죠. 틀이. 그렇게 이제 되다가, 뭐 아무래도 저쪽에 이제 그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또 중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주도주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이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쳐올라가면서 마침 이제 삼바가 상장이 되고 해서 삼바가 이제 시가총액에 뭐 3, 4, 5, 6등 뭐 요 사이로 이제 하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삐지고 하는데 시가총액 1위가 바뀔 택이 없죠. 그 다음에 비대면을 해가지고 네카오 이런 것들이 좀 쳐 올라온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개가 품물고 다시 엔데믹 되니까 쪽 빠져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터지다가 나중에 쭉 보니까 이제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개화를 앞당기는 그런 요소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이제 저기 한 5, 6등에 SDI가 이제 포진돼 있고, SK 오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자회사 100%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씩 뭐 차이는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차이는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하나로통신 통신주 올라갈 때는 또 하나로통신 얘네들이 또 시가총액 1위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LED 또 요런 쪽에 참 뭐 올라갈 때는 몇 년 또 서울반도체 지금이야 완전 맛이 갔지만은 LED 조명이 뭐 할로겐 전구로 완전히 다 바꿔버릴 거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뀌었죠. 그러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LED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LED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이 간 건데 서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중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바이오 올라갈 때는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총 1위로 한참 있다가 뭐 셀트리온에 합쳐져 가지고 저기 거래소로 넘어가 버렸고요. 뭐 그런 구도가 된가 하면, 그 다음에 2차 전지 한참 올라올 때는 또 에코프로 BM 요것이 한참 1등으로 있다가 지금 뭐 알테오젠하고 1, 2등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도주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변화를 유심히 보면은 시가총액의 변화, 특히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주도주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장하고 대세 상승장이 있으면 대세 하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주기가 많이 틀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에는 이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3년 상승 2년 하락의 기본 터울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차이는 좀 있죠. 그러나 요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 상승 파동의 흐름이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5년까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게는. 그러고 하락할 때는 역시 2년에서 3년 이렇게 좀 더 그 파동의 그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혁명, 과거에는 이 혁명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콘트라티프 파동이라 해서 40년 주기로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땡겨졌어요. 그래서 20년 주기로 많이 땡겨진 그런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필두의 그 필두라기보다 그 항상 그 핵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지금 IT 혁명으로 중심이 돼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라든지 중간에 이제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바이오라든지 뭐 세계 공장 해가지고 조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골격은 IT 혁명에서 이제 비롯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 부분부터 삼성전자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시 하락이 늘 됐을 때 몽땅 봤을 때 삼성전자를 사면은 어때요? 볼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시가총액의 변화가 결국은 대세의 상승장일 때는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세 상승기에는 주도주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가 이 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보면 이 목표가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팍팍 상향되는 종목들. 그건 그만큼 잘 가기 때문에 자꾸 올리는 거거든요. 걔들이 주도주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온다면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문이니까 좀 더 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0년대에서 차화전 갈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잘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서프라임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차보다는 싸고 경제성 있는 중소형차 중소형차의 모멘텀이 큰 게 이제 기아차인데 기아차가 잘 팔리니까 훨씬 더 잘 간 거거든요. 가격도 싸고. 이러한 어떤 기본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까 해운주도 세계 공장이 중국이라 보니까 벌크선 중심의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벌크선 중심의 해운선사들이 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도주였어요.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가총액의 변화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에 대세 상승장 후반에 가서 약간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후반에 갔을 때는 우리 반도체도 장비가 먼저 가고 소재 부품이 가고 소재가 가듯이 요런 이제 그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가공 산업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때 이제 주도주가 됐던 것들이 막판에 주도주가 됐던 것들이 아까 이제 2000년 99년에 이제 주도주가 막판에 반도체 올라오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0년 여름에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고점하고 넘어서고 그랬어요. 안암반도체 이런 것은. 지금 DB하이텍이죠.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골격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시가총액 변화에 결국은 해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시가총액이 통 안 늘어나고 오히려 빠진 종목은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세 구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꺼이꺼이 따라가다가 얘는 처음에는 대장은 아니었지만은 대장 주도는 꺼이꺼이 따라 올라다가 얘가 좀 저거할 때 얘가 더 세게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후반에 대세 후반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이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구분자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코스피 시장에 연관된 그런 종목들, 반도체 가면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잘 간다든지, 2차 전지 잘 갈 때는 LG엔솔, 삼성 S대의 주도일 때는 양극재를 주로 했던 그때 에코프로나 에포그룹이나 LNF 이런 것들이 간다든지, 코스닥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고 코스피 시장의 업종 대표주의 흐름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런 것들을 그래 여러분들께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의 주 흐름을 제 기억에 더듬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아니라 항상 보면 미국 시장의 동조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준 게, 이 다국적화가 안 되고 세계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 붐을 많이 탔던 것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다국적화, 글로벌화가 이제 다 돼가지고,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시장에 99년부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결국엔 우리나라도 주도주가 똑같이 됐더란 얘기죠. 그 수혜를 돈독히 받는 회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닥 정리를 해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시면 해당 종목들, 시세 주도주, 시세 대장주, 그 다음에 테마 대장주,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종목을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수 전문가 20명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100% 무료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채팅 앱 즉시 입장해서 수익 내일에 동참을 하시고,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 나와요. 얘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우리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은 천재투자 무료방부터 해서 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한 없이 전부 다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르고 채팅 앱이 생명줄이고 동아줄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